안녕하세요. 저 사람입니다.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여행과 나날을 본 그런 사람이에요. 이 영화가 미야케쇼 감독이 만든 일본 영화인데 우리나라 심은경 배우도 나와요. 이 영화가 크게 보자면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초반 2분의 1은 여름이 배경이에요. 그래서 어떤 여자가 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고 그 시골 마을의 어떤 해변가에서 남자를 발견해요. 해변가에서 혼자 또 우울하게 고독하게 앉아있는 남자애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걔한테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말을 슬슬 걸면서 뭐 남자도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. 그냥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쌀뜨물처럼 이제 진행되는 그 여름 배경의 전반부가 있어요. 그런데 여름이 배경이지만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서늘하기도 하고요. 날씨가 서늘하다기보다는 분위기, 그 남녀가 분명히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도 가는 것 같지만 서로 그렇게 뭐 잘 되길 바라는 것 같지도 않고요. 그리고 그 전반부의 마지막에는 보면은 둘이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러다가 여자는 쓱 나와요. 나오는데 남자는 아직 그 바닷가에 있거든요.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더 좀 들어가 봐. 이런 식으로 그 남자가 마치 죽길 바라는 것 같은 표정이 약간 숨어있는 그런 오묘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파도도 좀 있었거든요. 하여튼 그런 뜨뜨미지근하지만 오묘한 그런 여름 배경의 전반부가 끝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였던 거예요. 그 영화는 이 심은경 극 중에서 이라고 나오죠. 이씨인가 봐요. 그래서 그 각본가 이가 시나리오를 쓴 걸 가지고 어떤 다른 감독이 영화화를 한 걸 상영한 거야. 그래서 이 여름 배경의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이 보여요. 그래서 그렇게 액자식 구성으로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 속에 그 여름 배경의 영화가 들어있던 건데 이 영화를 감독한 어떤 남자 감독하고 각본을 쓴 심은경이 Q&A를 하러 GV를 하러 무대 위에 오르는 장면도 나옵니다. 그래서 뭐 관객들이 질문을 이것저것 하는데요. 거기서 기억에 남는 건 그거죠. 거기서 어떤 관객이 영화화 된 걸 보니까 어떻냐. 어쨌든 그 각본 자체와 영화화된 모습은 뭔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감이 어떻냐라고 심은경한테 물어보니까 막 갸우뚱하면서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말려 있어. 계속 아, 아, 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자꾸 이런 느낌으로 화장실 마려운 것처럼 심은경 씨가 이렇게 계속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말하거든요.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폭우가 내리는데 찍은 게 굉장히 배우들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어로 대답을 해요. 그러면서 이 심은경의 각본가 이의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는데요. 이 영화에서 어쨌든 이런 말이나 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. 너무 말이나 글에 매몰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어김없이 결국에는 또 말에 붙들리고 만다.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고 자기가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이나 말로써 그걸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그만큼 심은경은 지금 이 시나리오가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행을 언급하죠. 다른 사람이 심은경한테 여행을 추천하기도 했고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. 그래서 혼자 겨울에 눈 덮인 일본의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요. 뭐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떠났고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모습들이 보이죠. 즐긴다기보다 처음에는 그냥 살아갑니다. 그냥 예약도 없이 거기 숙소에 들어가서 방 있냐고 물어보고 근데 당연히 요즘에 다 예약하고 오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곳들은 다 방이 없다 그래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저기 낡은 여관에서 묵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여관에 여관 주인이 있잖아요. 그 주인장은 손님이 하도 없으니까 심은경이 오니까 뭐야 경계를 해요. 그러다가 손님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옆에서 거의 같은 공간에서 자게 됩니다. 그렇게 그 여관 주인장이랑 며칠간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뭐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없는 그냥 평화로운 시간? 그냥 사소하고 수수한 시간들이죠. 그냥 물고기 잡으러 요 앞에 연못에 가고 근데 그 연못도 또 다른 사람 연못인 것 같고요. 그냥 그 뽀독뽀독한 눈을 밟고 살랑살랑 겨울 바람을 느끼고 여관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 거 듣고 거기서는 심은경이 여기 어깨가 조금 더 펴진 것 같아. 여행 오기 전에는 어깨가 조금 더 말려 있었는데 그 눈 덮인 마을로 온 다음에
조금 더 펴졌어요.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서사적인 내용으로 뭘 이랬다 저랬다 말할 게 많지는 않아요. 그냥 그 이미지와 분위기와 그리고 여행이라는 커다란 함의 그 힘으로 끌고 가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 주인공인 심은경이 시나리오 작가로 나오잖아요. 근데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 영화를 만들 때 토대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. 물론 뭐 시나리오 집을 책으로 만들어서 뭐 팔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, 보통은 시나리오라는 건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, 그 자체로 최종 작품의 형태로 딱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. 영화라는 최종본을 위한 가이드 중에 하나인 거고. 그런데 그 작업이 그 자체로도 본인에게, 시나리오 작가 본인에게 충분한 과정이 되게끔,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영화다, 이렇게 느꼈습니다. 시나리오 작가인 자신이 말과 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,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그런 겨울의 그 산골 마을에서의 여행을 통해서 다시 그 영감을 얻고 글을 쓰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. 보통 어딘가로 훌쩍 떠나는 게 여행이기는 하고, 이 영화에서 말하는 여행도 그런 방향의 여행을 말하지만, 그렇게 훌쩍 떠나는 여행을 다녀와서 일상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는, 그게 또 여행이기도 한 거죠. 보통의 일상에서도 마치 여행처럼 이 모든 요소들을 낯설고 재밌고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극중의 각본가인 심은경도 훌쩍 그렇게 떠나버렸던 거고, 그 떠난 여행에서 정말 그냥 그 소소한 광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각본 쓸 때 표정이 조금은 이제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. 어깨도 조금 펴진 것 같고. 근데 화장실은 계속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극 중에서 그 각본가 이라는 인물이 좀 성격이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면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관에서도 이제 화장실 갈 때 조심조심 갔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화장실을 제때제때 못 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저도 어릴 때,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화장실 가겠다고 그 말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. 못했던 것 같거든요가 아니고 못했어요. 네. 수업 시간에 손 들고 화장실 간다 그러면 다 쳐다보잖아요. 그래서 뭐 어쨌든, 그리고 이 극 중에서 심은경이 쓴 각본으로 만든 영화, 여름 배경의 영화 있잖아요. 전반부에 상영했던 그 영화를 보면 근데 사실 이미 말과 글을 초월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 영화를 물론 연출한 감독이 그렇게 해서도 있겠지만, 그렇게 각본가가 잘 안 써진다고 생각했을 때 쓴 각본에서 그 찝찝하고 미완성된 그런 오묘함이 묻어 있으니까 저는 전반부가 오히려 좋았다.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파도 속에서 허우적댈 때 그 여자가 바라보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. 좀 익사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 쓱 묻어있는 그 표정, 굉장히 오묘했고, 그리고 이 영화의 무대와 관객석이 이렇게 딱 나오는 장면이 2번 정도 있는데, 한 번은 아까 그 여름 배경의 영화가 상영하고 그 상영한 스크린과 무대 관객석이 이렇게 딱 나오는 장면, 그리고 각본가인 심은경과 그리고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GV를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고 관객들이 그 밑에 있는 장면, 이렇게 2번 나오는데, 그렇게 관객석의 시선이 따갑게 머무는 그런 무대나 스크린에 자기 자신이나 작품을 이렇게 올리는 것 또한 미지의 장소나 미지의 상황에 자신을 던지는 그런 여행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런 행위 자체도 여행인 거고, 그래서 저도 이 채널에다가 이런 영상 올리고 하는 것도 뭐 여행이라면 여행이긴 한데, 여행이라기에는 또 이런 벽 같은 거 색깔이 너무 전복 내장 같은 색깔이기도 하고, 그래서 맨날 똑같잖아요. 그 또 여행이라기에는 또 애매한데,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상에서 모든 것을 새롭고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힘들고요. 저는 이 후반부의 겨울 여행에서의 장면이 저한테는 아주 그렇게 깊게까지 와닿지는 않고, 오히려 전반부의 그 굉장히 찝찝한 그 느낌이 오히려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봤고, 그 상영관에 핸드폰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. 이게 굉장히 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화가 사람들이 포근하게, 또 겨울에 추운 데서 이제 좀 난방 켜지고 사람도 바글바글 많은 극장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곤히 잠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이 한 번씩 툭툭 타다닥
떨어져요. 하여튼 여러분도 여행 많이 다니시고요. 여행 갈 시간 없으면은 일상이 다 여행이라고 억지로 생각하시고요. 그럼 이만.